안녕하십니까. 하은영어TV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학교나 학원에서 그동안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어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하은영어TV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즉 플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에는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speaking, 두 번째 writing, 세 번째 listening, 네 번째 reading. 이 4가지의 영역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스피킹을 가장 잘하고 싶거나 스피킹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은TV 역시도 목표는 스피킹입니다. 그럼 이 스피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가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가르친 학생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제 주위에 영어를 관심 있어 하거나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잘하고 싶은 영어의 영역이 무엇인가? 10이면 9이 스피킹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가장 안 되는 영어의 영역이 무엇이냐?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스피킹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영어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인데 영어를 오래 했지만 가장 안 되는 영역이 무엇이냐? 역시 대부분의 대답은 10의 9은 스피킹이었습니다. 결론, 가장 잘하고 싶지만 가장 잘 안 되는 영어의 영역은 스피킹이었습니다. 그럼 영어를 오래 했는데 스피킹이 잘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를 10년 이상 해오신 분들도 있고 5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으로 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영어가 잘 안 되는, 특히 스피킹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이고 원어민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국말과 영어는 문장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는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리도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원어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 문장을 단순히 단어만 바꿔서 영어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문장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즉석에서 바로 순발력 있게 문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스피킹 훈련은 진짜 스피킹 훈련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엉뚱한 스피킹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을 만나면 대여섯 문장을 말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한번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원어민과 대화하면 대여섯 문장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왜 대여섯 문장을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될까요? 그럼 이 4가지의 지금 영어를 오래 했는데 스피킹이 잘 늘지 않는 이유를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더 간단하게 2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어민 원리 없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영어를 한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스피킹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진짜 스피킹 훈련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스피킹 훈련을 하고 있다. 이 2가지로 인해서 스피킹을 오래 연습하고 오래 하는데도 대여섯 문장 말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한국 사람들은 원리 없이 영어를 막무가내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걸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피킹 연습을 원리 없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증거들 5개의 문장을 예문으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촉촉히 맺혀 있다. 그녀의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다. 세 번째, 그녀의 손발이 차가워. 수족냉증이다. 네 번째, 그녀는 폐렴에 걸렸어. 5번째,
그녀는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네. 위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전환이 가능하십니까? 아마 제 경험으로 보면 이 한글 5개의 문장 중 영어 문장으로 하나도 잘 전환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전환하는데 왜 어렵냐? 그 밑에 제가 이유를 써드렸습니다. 1, 2, 3번 문장은 주어도 잘 찾기가 어렵고 동사는 더더욱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4번째, 5번째 문장은 주어는 찾았으나 동사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 말에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실 때 나는 주어에 막힌다, 나는 동사에 막힌다, 아니면 주어 동사에 다 막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개의 문장을 제가 주어 동사를 한번 먼저 답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실까 궁금하네요. 놀랍게도 이 문장들의 주어와 동사는 다르지가 않고 같습니다. 바로 she has입니다. 그러면 한글 문장엔 주어 동사가 다 다른데 영어 문장엔 왜 주어 동사가 she has로 똑같을까요? 위 한글 5개의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다르지만 영어의 문장으로 전환했을 때 주어와 동사가 같습니다. 바로 she has이죠. 그러면 한글의 주어 동사는 다른데 영어 주어 동사는 같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동사,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동사죠. 아주 흔한 동사입니다. have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have의 원어민 원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have의 원어민 원리. 사람 주어의 신체 일부분에 드러난 특징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신체 일부분, 팔, 다리, 내장 기관, 얼굴, 여러 가지 신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체 일부분에 드러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특징이 있을 때 우리는 동사로 have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have의 원어민 원리를 이해하셨고 이 have의 원어민 원리를 문장 공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제가 써드렸습니다. 사람 주어 플러스 have 플러스 주어의 신체 일부분에 드러난 특징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주어 have 신체 일부분에 드러난 특징 명사, 요게 문장 공식입니다. 즉 한글 문장은 다르지만 이 원어민 원리와 공식에 적용되는 동사 have가 쓰이기 때문에 영어의 주어 동사는 she has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have의 원어민 원리와 공식을 만들어 봤고, 그럼 이런 원리와 공식들이 단순히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폭넓게 적용이 되느냐, 다시 한번 폭넓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have의 원리를 이해하면 다음 문장들도 모두 해내실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의 위에 빵꾸가 났대.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나더니 하는 말이고, 두 번째, 그는 팔에 깁스를 했어. 세 번째,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네 번째, 그는 맨발이다. 아무것도 안 신고 다니는 경우일 거고, 다섯 번째,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 여섯 번째, 그는 가슴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들이 있다. 일곱 번째, 그는 동안이다. 여덟 번째, 그는 손바닥에 2개의 굳은 살이 생겼다. 아홉 번째, 그는 뒷발꿈치에 물집이 생겼다. 너무 많이 걸어서. 10번째, 그는 간이식을 받아서 건강하다. 이 10개의 문장들 이외에도 동사 have가 사용되는 무수히 많은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한글은 다르지만 영어의 원리는 하나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영어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이 다르니 영어도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이 스피킹 연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오래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는다, 스피킹이 잘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민 원리 없이 막무가내로 스피킹을 한다. 두 번째, 진짜 스피킹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스피킹 연습,
가짜 스피킹 연습을 하고 있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스피킹 훈련을 하는데 많은 조언과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영어TV의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하은영어TV는 생생한 스피킹 영어를 지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냥 단순한 묻고 답하고 이런 문답식 스피킹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아주 접목된 스피킹을 다루고 연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암기식이 아니라 원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암기 안 됩니다. 영어 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암기식이 아니라 영어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원리를 설명할 때는 주로 사진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왜 사진이 필요하냐?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시각적으로 원리를 적용해야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피킹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외부 활동을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동영상에 나오는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어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같이 익히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하은영어TV의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엉뚱한 스피킹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엉뚱한 스피킹 훈련은 어떤 것이고 제대로 된 스피킹 훈련은 어떤 것인지 그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스피킹 훈련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은영어TV 첫 번째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